시켜. 법대로 해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내셨죠? 더 예뻐지셨어요? 아이, 무슨. 이제 봄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어제 갑자기 좀 추웠다가 약간 쌀쌀했죠, 어제. 네, 오늘은 또 조금 오른 것 같아요. 주말은 덥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제 겨울 완전히 갔어요. 그러게요. 그 날씨는 좋은데 또 우리 또 깝깝한 상큼한 봄날에. 네, 꼬꼬부부 이제 또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. 타이틀부터 이것도 센데요. 대기업 남편 몇 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한 걸까요? 임신 6개월 된 아내가 울분을 토했다. 이런 이제 타이틀이에요.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죠? 출산을 4개월 앞둔 임산부라고 해요. 네. 그때 이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네. 출산 4개월이면 이제 임신 중반부를 그쵸, 이제, 지난 예. 시점이잖아요. 이제 이 뱃속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와. 답답한 마음에 이제 조언을 구하신 사건입니다. 이 임산부 A 씨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남편 몇 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한 걸까요? 라는 글을 올려서 네. 남편의 이제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. 네네. 이제 A 씨가 하는 말에 따르면 남편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 하더래요. 근데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촉이 왔군요. 그쵸. 네.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한 번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제 본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이 A 씨가 본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에서 소개팅을 해온 거예요. 아니 결혼 정보에 그러니까 이게 데이팅 앱도 아니고 그러게요. 결혼정보회사인 거죠. 너무 이런 미쳤다. 간 큰 남자가.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던 날짜들 전부 다 이 아내한테는 업무상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한 날들이었대요. 거짓말 쳤네요. 네, 그리고 심지어 카페 가서 차만 마시고 왔어 이러고 이제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네. 이 아내는 당연히 이제 미팅하면서 차만 마시고 밥도 안 먹은 줄 알고 네. 같이 저녁까지 차려서 먹고 그랬는데 남편 바깥에서 밥도 못 먹고 일할까봐. 그러니까요. 와, 근데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딴 여자 만나고. 그러니까 그거 온 남편은 남편을- 결혼한 남편이 자기와 결혼한 남편이 맞선을 보고 온 거죠. 근데 이제 배고팠겠다 고생했어 이러면서 밥을 차려줬던 자기한테 이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분은.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고 네. 업무 시간에 성매매를 하러 다닌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. 와, 핸드폰에서 이제 뭐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. 그렇죠. 이 남편이 진짜 치밀한 게 예. 보통 술을 마시는 밤 시간 예. 네, 뭐 연락이 뭐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. 뭐 어. 보통 그런 경우에 많이 발각이 되잖아요. 그렇죠. 이 남편은 업무 시간 중이었어요. 오전 10시, 오후 1시, 오후 4시. 이런 아니, 시간에 이용을 한 거죠. 무슨 회사예요, 이 회사는? 그러니까요. 업무 시간 중에 나갈 수 있는 회사인가 보죠. 그런가 봐요. 그러니까- 요새는 뭐 그 좀 유연하게 할 수 예.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. 아내분은 꿈에도 생각을 생각도 못하죠. 못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봤더니 성매매 업주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한테 장소를 안내받고 있었던 그 정황들이 있었던 거죠. 예. 그 심지어 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 남편이 뭐 되게 성실하게 또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. 상도 많이 받고 뭐 업무 성과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. 업무 시간에 하루에 2번씩이나 이런 퇴폐업소를 다니고. 근데 이게 하루에 막 2번씩 정도 다닐 정도면 약간 중독이네요. 그렇죠. 예. 중독이에요. 이 정도면.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. 이 예. 아내분이. 그랬더니 발각된 이후에 예. 이 남편이 또 자기 친구랑 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거예요. 예. 그게 괴롭다, 혼자가 편했다. 진짜 끝도 없는 거죠.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인간인 거죠. 이게 지금 다 발각되고 나서 주고받은 메시지라는 거죠? 네. 그러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여태까지 한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요. 그 발각 이후에 이 남편의 태도를 보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생각 들죠. 자기 지인한테 자기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. 와, 음.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, 그쵸. 이거. 그래서 아니 그 실제로 아내분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. 당신이 내가 얼마나 웃으면 나한테 이래 이랬더니 아우 남자는 다 그래. 뭐 별거 아니야. 네. 나랑 내 친구뿐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정도 수위는 다 얘기하는 거. 어느 남자가 이 정도 수위로 얘기를 해요? 정 PD님 그러세요? 그렇죠? 아니 이건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. 그러니까요. 참
이 지금 1콤보 결혼정보회사 맞선 2콤보 성매매 또 이제 있어요? 하나 더 있죠. 3콤보예요? 심지어 그 카톡 내용 중에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여직원 험담하면서 성희롱한 대화. 너무 지저분해서 온전한 정치인으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수위의 그런 추잡한 대화들까지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휴지통에서 찾은 뭐 사진들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. 예. 와, 이 정도면 이 남편분은 약간 그런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쵸. 남성이네요.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네. 분인 것 같아요. 사람인 것 같고. 일단 그래도 뭐 이 아내분은 이혼은 결심을 했고 네.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현재 별거 중이라고 해요. 예,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기는 낳아서 키우자고 하시는데 네. 간절히 원했던 또 아기고 근데 이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게 맞는지 아기를 낳지 않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괴롭다.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. 6개월이나 되셨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충분히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. 그쵸. 지금 그러니까 이 남편이랑은 이미 내가 이제 못 살겠다 그쵸. 이렇게 생각은 그 하신 부분은 것 결정을 같고. 하신 것 같고. 그럼 이제 다만 뱃속에 있는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되냐 너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법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어차피 이혼을 결심을 하셨으니까 네. 성매매 업소 이용은 저번 네, 주에 맞아요. 저번 녹화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 사연 네. 주신 분 걸로 성매매 업소 이용한 건 당연히 이제 부부간의 정조 임무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남편분은 결혼 중개 회사를 통해서 맞선까지 이제 본 상황이죠. 그래서 이 맞선을 통한 어떤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라고 네. 할지언정 네. 그래도 이 또한 정서적 외도. 그렇죠. 정서적 외도로 인해서 부부관계의 어떤 정조 임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. 이것도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. 예. 아니 그리고 또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모르고 나오신 여성분들은 그러니까요. 지금 속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아니 실제로 그 결혼 중개 앱이 네. 많잖아요 요새. 그러니까 그렇죠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거대 업체들 말고도 네. 요즘은 짜잘짜잘하게 그 소규모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. 거의 뭐 한 800개가 넘는다고 해요. 그 굉장히 결혼 많네요. 중개 업체가. 근데 이 사기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. 이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올라오다 그쵸. 보니. 그래서 뭐 전문직 대기업 이런 거 사칭했는데 학력을 속이거나 뭐 무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유부남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이 검증 얘기죠. 과정을 너무 부실하게 하니까. 그렇네요. 예.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비춰보면은 이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네. 아내에게 뭐 잘못을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. 가정 밖에서도 그쵸. 명백한 범죄자인 거죠. 그렇죠. 네. 지금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신 여성분도 그렇고 여직원도 지금 성희롱 당한 그쵸.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이 여직원도 지금 사실은 피해자인 거죠. 맞아요.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는 너무 잘 알겠어요. 이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예.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요. 사실 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한 생명에 관련된 거기 결정을 감히 뭐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네요. 뭐가 정답이라는 게 있을지 맞아요. 모르겠어요. 예. 예. 또 뭐 이렇게 한 생명이다 보니 이제 그 아이를 뭐 향후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저희가 함부로 좀 쉽게 맞아요. 이야기하기는 좀 예.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.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도 남겼어요. 어떻게 그런 곳에 다녀가지고 만약에 이제 임신한 나랑 부부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성병 같은 거를 자기 아이 임신한 나한테 옮길 그런 생각은 진짜 추호도 안 해봤을까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하다. 그러니까 이게 이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네,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본인의 어떤 본능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돼 있는 맞아요. 사람인 것 같아요.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, 뭐. 위자료에 있어서는 그거는 크게 감안은 안 되고요. 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네. 요게 결정이 되는 거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소득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. 예. 그러면 만약에 이 아내분이 양육비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은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 하시니 예, 좀 양육비 산정이나 이런 거에서 네. 그런 부분 충분히 이렇게 좀 그쵸. 확보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